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천재 통합니다. 장세가 좋을 때는 인기가 없고, 장세가 나쁠 때만 인기 있는 주식천재 통합니다. 아시죠? 제가 장세가 좋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방송에 종목 추천을 하거나, 막, 매가 몇 프로 가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장세가 좋을 때는 이렇게 인기가 없고, 장세가 나쁠 때는 또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인기가 많고 그래요. 지금도 뭐 인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항상 좋은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서 올라왔을 때 5일선을 지켜줘서 골든 크로스가 되려면 여기 5일선과 21선이 지나가는 이 자리에서 상승 후에 눌림 자리에서 지켜줘야 된다. 못 지켜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락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오늘 밀렸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회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장세는 이익 실현 장세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여기에서 매수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횡보가 나온다. 그리고 박스다.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 가격을 많이 떨구지 않고 이 가격대에서 계속 이익 실현하고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장세가 상승해서 돌아가기 위해서의 조건들을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1순위 조건이 뭐였어요? 여기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려면 조건의 1순위가 이 딜레이가 한 10초 정도 있어서 뭐 천천히 얘기 듣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지 말고 외국인 매수라고 해야지. 외국인 매수. 그죠? 간단하다고 그랬어.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외국인의 매수가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상승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장세에 필요한 게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이거 봐봐. 보이죠? 그쵸? 제가 저번에 일요일 날부터 얘기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에 대해서 호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실적이 좋다라고 나오는 것들은 돈이 많이 풀려서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돈이, 그러니까 미국에 풀려 있는 돈이나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돈이 이만큼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더 이상 돈이 풀리지 않고 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회수에 대해서 이 파이가 작아지면서 하락은 불가피한 거다. 그래서 남들이 3200 간에 3500 간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3200이나 3500을 가려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매수가. 누가 매수해? 그러니까 말로 지수가 3200을 바라봐요, 3500을 바라봐요 이런 게 소용없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든가 외국인이 들어오든가 어디가 특정한 구간에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연기금이 막 싹쓸이해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은 들어와 봤자라고 내가 말했잖아. 개인은 항상 현재가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끌어올린단 말이야. 대신 개인들은 버티기를 해주는 거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하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하락이 한 방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량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량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우량주가 돈이 들어와야 이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우량주들은 다 이런 실정이야. 그치? 그리고 가끔 이런 거지. 근데 결론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나, 밑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나, 거기에서 거기야.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의 장세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뭔가를 한다고 해서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자리. 특히 우량주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하는데, 지금 중소형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월과 4월은 무슨 시기냐면 감사의 시기라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하려는 종목을 봐서 뉴스에서 한 번쯤 이런 거는 봐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인콘이다. 그럼 인콘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추천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콘이라는 종목을 살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인콘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한 것들이 있어. 종목들이. 그러면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 감사 의견에 적정이 나오면 최소한 1년간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갑자기 뭐 횡령배임이라든가 회사에 문제가 터져서 아니면 적자가 지속돼서 뭔가 이렇게 하면 감사도 통과를 못했겠지만, 만약에 통과를 하더라도 그런 게 나중에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한 방에 알 수가 없고, 그런 거 안 할 거면 그냥 그런 거 위험 부담을 없애겠다 하면 삼성전자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감사 의견이 뜬 종목 위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뭐 나도 아시다시피 감사 의견이 떴어도 장중에 문제가 터져서 횡령 배임이 문제가 터져서 상패를 당한 적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다들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고,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 관종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량주에 대한 관종을 봤을 때 빨간 영역이 많이 없고,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여기 봐서 똑같잖아요. 횡보가 길고 SDI나 이런 애들도 밑에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계속 이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끌어지는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종목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우량주를 하는데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먹기가 힘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해준 게,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최소한 5일선 위로 올라와서 해라. 예, 주타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5일선 위에서만 해도 손절할 때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SDI라는 종목이 있을 때 SDI가 오늘 봤을 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핑크선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으니까 최대한 보고 사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지금 LG 하우시스처럼 정배열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올라왔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자리를 잡아서 좀 더 11선까지 타고 만약에 상승을 쭉쭉 하겠다. 그러면 여기 8만원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82,000원대까지 이런 식으로 노리는 거지. 대신에 이렇게 노리되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11선 위에까지 5일선 위에까지 이런 거를 자기가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갖고 하는 것이 좋다. 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5일선을 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량주를 하지 말라고 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한 지가 꽤 됐어. 그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팩트라고. 내가 말했잖아. 오르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슬금슬금 빠지는 장세라고. 그 오늘 빠지는 모양새가 되게 수상하고, 중국도 많이 빠졌고
다만 이제 종목당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단기 위주로 하고 전반적으로 유럽장이나 여기 갖고 다 빠졌다고. 근데 오늘 현재까지의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좀 의아한 게 미국장이 좀 덜 빠지고 있어. 그게 왜냐면 어제도 그렇지만 미국장도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이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봉상에서 그만큼 지수가 한 방향으로 가서 막 역대급을 상승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종목을 해야 될 때 어떤 걸 하지 말고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단타를 칠 거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투자 방법이 달라지지만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최혜리님 어서 오세요.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단기 위주로 매매를 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종목이 저번에 우리가 매매일지에서 봤던 한 종목, 마이너스였던 한 종목 고려시멘트가 수익으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멘트를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큰 그림을 봐봐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 요 라인 이렇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내가 점을 찍어줄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중간 라인에 만약에 선을 하나 그었다. 이렇게 이렇게 고점이 있어. 이렇게 중간 라인에 선을 그었어요. 이 고점에.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하게 거래량이 나왔다. 그럼 이 거래량의 중간 라인에 또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고점에도 이렇게 그어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요 자리, 요 포인트, 여기 중간에 거래량 터진 자리, 거래량 터진 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간단 말이야.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 요 하락에서 이겨낼 때의 첫 번째 눌림을 받고 말했잖아. 상승하고 나서 눌림. 자, 이 상승할 때 여기에서 두 번 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 자, 이런 거는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왜 저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렸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 이유는 뭐지? 자, 이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에 있던 애들이 매도가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여기에 물려있거나 요 아래 매매한 애들도 나오지만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이 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올라가질 못해.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으니까 이 다음 조정 때 너무 강하게 안 되고 거래량 터지는 자리, 그리고 요 5일선 위에서의 자리에서 더 크게 요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마감을 할 때 윗꼬리보다 요렇게 채워지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만큼은 터져줘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오늘 너무 조금 터진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안 터져서 스그스그스그 하다 쫙 밀린 거야. 그쵸? 우리가 목표가 3,800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 아침에 쫙 오르고 그 다음에 1분 봉에서 볼게. 쫙 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짜자자자자 하면서 밀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다 똑같아. 매수 후에 수익 실현하면서 조정, 수익 실현하면서 계속 밀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 실현하는 거야. 그리고 물린 애들 팔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봐. 여기에 매물이 많이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상승 자리가 나오면
거래량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덜 올라도 여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쉽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쉽게 올라온다는 기준은 장세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5일선도 받쳐주고, 시작가부터 갭 따라서 밀리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 시멘트도 그렇고, 내가 엊그제 봤지만 추천을 못했던 NX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초입까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올라오고, 여기에서 올라오고 나니까 다음날 좀 더 쉽게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종목들이 있는데, 뭐 NX라든가 한국가구라든가 이런 애들은 요즘에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가 이제 붙어서 그런 거고, 서울시장에 대한 관건에서의 공약에서의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재개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리모델링을 또 얘기가 쉽게 나오니까, 리모델링은 허가가 쉽게 나오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주택 안정, 재개발, 리모델링 등등 이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가구가 필요하고, 샤시가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선거 전까지 계속 이 공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씩 움찔움찔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원체 종목들이 위에서 떨어져 있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쏟아져서 윗꼬리를 많이 달더라. 하지만 여기가 시작점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 구성을 좀 짜시고,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테마가 계속 형성되면서 나온단 말이야. 공약에 대한 테마가. 근데 이게 그렇게 강하냐? 또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애들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강하려면, 자, 여기서 1번 중요한 건 얘기해 줄게요. 테마가 미친 듯이 강하게 상승하려면, 네, 니네들이 미쳤네. 야, 나 지금 방송 열심히 하잖아. 니네도 열심히 듣잖아. 반말하는 게 기분 나쁘지? 어. 근데 1번 치는 게 그 귀찮은데 방송 뭐하러 들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돈은 어떻게 버냐? 나 맨날 나 진짜 웃긴다. 야, 이게 그렇게 어렵냐? 어? 그러니까 1번 한번 쳐달라니까 그렇게 어렵냐고. 집중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잖아. 지금 집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긍정님님 어서 오세요. 어? 설명을 할 때 집중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그렇게 안 들을 거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녹화본 보라고. 어? 굳이 이렇게 생방을 들어와서 보지 말고 녹화본 봐. 수업 시간에 그냥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돈을 내기를 해, 후원을 하기를 해, 별풍선을 주기를 해. 대체 나한테 하는 게 뭐야? 공짜로 강의 들으면서 광고나 많이 봐주든가. 광고는 안 봐도 돼. 광고 이런 식이잖아. 주식하는 외국인님 1,000원 감사합니다. 네, 방송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테마가 미친듯이 강하게 아니에요, 개동군님. 강하게 상승하려면 테마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재개발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뉴딜이라든가 뭐 어디 개발한다던가 막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잖아.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저기 어디를 밀어버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테마가 터지면 장난 아니지. 진짜 이 재개발도 그냥 말로만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압구정 밀어버리겠습니다, 음마 밀어버리겠습니다, 진짜 공약에다 대고 막 교통 체증을 위해 거기를 땅을 매입을 해서 8차선으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약하면 정말 뒤집어지지. 근데 서로 눈치 보잖아, 그치? 그런 거야. 왜냐면 그 임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집값 오르는 거에 때문에 말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짝반짝은 하는데 확 못 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 입장 차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건설이 좀 움직이거나 이런 건 좀 있지만 좋아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때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처음 터지자마자 막 코로나 관련주라고 올라갔지만 새로운 거 진단 키트 막 이런 거 해갖고 쫙 올라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뭔가 처음 나오는 거 새로운 거 이런 게 테마에선 최고야. 그런데 지금 뭐 새로 나오는 것들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 거고, 지금 장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처음 나올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 그리고 지금은 다들 몸을 사린다고, 세력들이나 작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과 투자하는 사람들이 몸을 사릴 때야. 왜냐면 장세가 몸을 사리지 않고 막 뛰어야 되는데 여기 봐봐 안 뛴다니까. 내가 이 얘기 벌써 2달 넘게 하고 있잖아, 그치? 남들은 3200 이상 또 돌파할 거다 어쩐다 막 하지만 절대 못 가. 계속 이거는 진리야. 계속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건 진리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 돈을 풀면 돼. 경제가 확 좋아지거나 돈을 풀거나 그러든가 아니면 폭락을 해서 한번 올라오든가.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서로 말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세야, 이런 장세.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전 코로나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횡보를 거의 3개월 했잖아. 지금 이제 3개월 다 돼가는데 이 3개월 하고 나서 올린 이유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돈을 더 풀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랐으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회수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만 남았어.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차라리 강하게 떨어지면 단기 반등을 노려서 세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사지 말고 웬만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그냥 여기에서 한번 세게 밀었잖아. 그러니까 세게 밀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봤을 때의 박스권에서 이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의 업종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야. 얘하고 이렇게 비교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번 더 밀려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이 차이가 막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흘렀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하루에 조금씩밖에 먹을 수가 없고 계속 수익이 이렇게밖에 날 수 없는 장세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테마가 있거나 아니면 종목이 돈이 몰리거나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거래를 하시라 이거예요. 알죠? 그리고 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고려시멘트를 했지만 NX라든가 한국가구라든가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이런 관련주에서 이제 샷이든 뭐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는 뭐 상주상 자리가 아니라 피레침에서 이제 중반 자리니까 내일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 명심할 거는 미친 듯이 지구 끝까지 들고 가지 말고 계속 보이잖아. 윗골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종목들이 다 이렇게 보면 상승한 종목을 보면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종목들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팍 터져서 그렇지 위에서 계속 윗꼬리가 어느 정도 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할 자리에서는 잘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정배열 자리에서 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건 좀 좋네요. 내가 못 봐서 그랬는데 이런 거는 좀 좋은 자리 같아요. 이제 끝나서 그렇지만 네,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애들 중에서 잘 골라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됩니다. 알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천재 동아였어요. 종목 상담을 한 3개만 해주고 갈까? 또 일찍 끝내려 하니까 또 마음이 그러네. 종목 3개만. 매수가, 종목명, 네, 이거만 알려줘요. 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금대임님, 근데 오랜만이에요.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 종목? 네, 솔루엠. 자, 솔루엠. 자, 이게 신규주예요. 신규주에서 여기까지 할게요. 이 최승호님 것까지.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종목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이제 신규를 상장을 해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하락을 하면 이 바닥권이라는 게 나와요.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게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단기 고점은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되는데 이 종목이 이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높이는 요 위에서 이 하락의 끝자락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까지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게는 요만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이상 여기 34,000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조정을 받고 만약에 그 5일선을 타고 간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28,000원대에서 29,000원대 여기 안에 전에 이익 실현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알았죠? 그럼 5일선 타고 갈 때 얘기고요. 자, 미코입니다. 15,300원. 자,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랑 비슷해요. 종목이 대박이 날 것 같지만 여기가 거의 끝자락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이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은 대부분이 밑에를 어떻게 지켜주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를 계속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박스가 여기거든요. 그 다음 박스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졌을 땐 여기에서 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보는 것처럼 하락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15,300원이라면 조금 애매한 자리에 걸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15,3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팔지 말고 조금 더 봐도 되는 그런 자리인 거야.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15,300원을 찍기를 기다리기보단 정배열 못 탔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죠? 서 데이비드님 안녕하세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미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서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며칠 더 보고
최대한 이 최저점 자리 13,000원 안 깨지면 조금 더 보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ENL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계속 요즘에 종목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올렸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 종목은 이때 이후로 보시면 여기는 다 매도 구간이야. 그쵸? 박태원님 잘 봐봐요. 큰 눈을 뜨고 봐봐. 요 위에 여기는 다 매도 구간이야. 여기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나와.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파를 한다고 해서 확 가지 않고 이 종목 자체가 앞에서 이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내일 올라가게 되거나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이렇게 파는 게 좋지 않나. 올라갈 때 최소한 거래량이 한 이만큼 터지지 않는 한, 어? 1000만, 1500만 이상 터지지 않는 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올라올 때 조심해서 하세요. 윗꼬리가,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 지금. 아까 미코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보시면 다 이런 식이야. 그렇죠? 얘는 이제 밑에서 횡보를 오래 했고, 윗꼬리가 없는 이유가 신규주여서 이런 거예요. 알았죠? 우리 ENL까지 했죠? CJ 프레시. 자, 프레시웨이. 이거는 뭐 계속 끌고 갈 거 아니면 이 11선 지켜주면 끌고 가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위에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 치고 나면 여기 위에 박스권에 있어요, 지금. 어? 알겠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도 보면 차에 가다가 이렇게 11선 만나는 자리에서의 이렇게 박스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는 다시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면 언제가 좋냐면 요 초입이 좋아. 초입이 올라오는 초입. 그러니까 그 다음은 올라오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올라오고 나서 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 장기 투자를 할 거면 그냥 눈 딱 감고 장기 투자라면 이 11선만 안 깨지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11선 깨지면 무조건 박스권 돌입하니까.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자, 현대사료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알다시피 요 이후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요 이후에 호재가 있어서 올랐던지 어떤지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 움직임이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근데 이게 전적들이 시원하게 안 가. 이렇게 다 밀린 다음에 가거든. 그래서 조금 불안하지 않나. 매수각 잡고 있는 것도 물어봐요. 빨리빨리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건 조금 불안해요. 내가 봤을 때.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라인을 잡았으면 손절을 안 할 거면 밑에 라인 15,500원을 잡았다. 그럼 15,500원 안 깔리면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오늘 고점에 물렸다고 했는데 이게 앞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 다시 고점에 가냐보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요 밑에 여기 6,250원짜리 여기 오늘 저가 6,230원짜리만 지켜주면 그냥 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언제 내일 올라올지 모레 올라올지 뭐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내 시간에 보면서 여기 기점으로 위아래 기점해서 여기 오면 밑에만 안 깨지면 좀 홀딩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끌고 가봐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날라갈 때 사지 마, 제발. 윗꼬리가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올라갈 때는 신규 매수자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든 건가요? 그리고 윗꼬리 고점 매도 누르는 힘이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또
폭발적인 거래량이 필요한가요? 좀 비슷해요, 바람님. 네,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물려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봐봐. 이렇게 하락 중에서 여기에 있던 애들이 나오면서 새로 물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요 앞에 거를 신경 안 써도 좋지. 여기만 신경 쓰면 되니까 여기에서 요 라인 여기까지가 올라오기 쉬운 라인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다려 보려면 밑에 라인 보고 요렇게 칠 때 잘 정리하고 나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정아티샤님. 야, 내가 3개 봐준다고 했잖아. 3개. 어? 그거 내가 말했지. 니네 고맙다고 하는 애 누구 있어? 한 사람밖에 없네. 여기 또 있네, 한 사람. 여기 또 있네. 또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또 고맙다고 했네. 어? 진짜. 야,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선물도 좀 주고, 사람이 말이야. 어? 잘 보고 있으면 뭐해? 이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해줘야지. 항상 고맙습니다. 듣기만 하고 가지 말고. 잘 봐봐. 이런 종목도 봐봐. 이런 종목도 그냥 대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26,500원에 사셨어. 그러면 26,500원 사는데 차트만 봐도 여기가 막 박스가 막 엄청 심해. 최소한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기다려야 돼. 여기 깨지면 뭐해? 손절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계속 보면 이런 자리 자체가 여기에서 샀던 자체가 뭔가 애매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5일선 반등이 나왔을 때 사면 여기에서 샀을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여기 위에서 올라올 때 여기까지 먹는다던가 21선까지 먹는다던가. 근데 여기에서 26,500원 이런 식으로 사면 떨어질 때 샀는데 여기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질 때 사면 그냥 떨어져 버리면 끝난다고. 그러면 손절도 못하고 그러면 마냥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떨어질 때 하지 말고 그냥 5일선 올라왔을 때 사면 그나마 5일선 위에서 기다린다던가 뭔가 지지 라인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지켜주는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산다던가.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 사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추매를 해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 타이밍이 살 때 조금만 고민하라고. 5일선을 산다던가 예를 들어서 뭔가 기준을 만들라고. 기법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법에 맞춰서 산다던가 그러면 손절 라인도 나오고 어떻게 하든 나오는데 그냥 뭐 좋다고 이렇게 사면 아무것도 없어. 기준이 없잖아. 추매할 기준도 애매해. 손절도 애매해. 종목 지금 장세도 안 좋아. 그러니까 계속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고. 응? LG 디스플레이 12,400원. 야, 강신호! 너 자랑하려고 물어봤지? 죽을 때까지 들고 가, 이씨. 이런 걸 왜 물어봐? 어? 내가 계속 들고 가, 계속 좋아. 이런 말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냐? 어? 나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네. 나 22,400원에 샀다는 줄 알았네. 12,400원에 샀어. 야, 12,400원에 샀으면 여기에 산 놈이 지금 뭐하라고 물어봐. 인생 죽을 때까지 들고 가. 이런 건 종목 상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계좌에 묻어놓고 이렇게 들고 가면 되잖아. 이런 건 종목 상담에 A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물렸거나 애매하거나 이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지구 끝까지 들고 가라. 아, 그렇구나. 너, 야, LG U 플러스야. LG U 플러스가 이게 봐봐요. LG U 플러스라든가, 이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애들이 원래는 장세가 안 좋으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씨, 이 그지 같은 것들이 맨날 욕 처먹네. 그죠?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5G가 잘 팔리는 것도 아냐, 핸드폰이 잘 팔리는 것도 아냐. 애매해 지금 포지션이. 어? 언제 튀어? 언젠간 튈 거야. 아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보나 주봉으로 보나 비슷하다. 아이? 봐봐, 주봉으로 보면 깔끔해. 그치?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얘는 저축이라고 생각해. 저축. 알았지?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 팔고 안 나면 내년까지 들고 가고 내년에도 안 나면 내후년까지 들고 가고 이런 식의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야. 뭐 좋거나 나쁘거나 막 이런 게 전혀 호재가 반영도 안 되고 계속 말만 나오고 얘네들 사업이 사람들 핸드폰을 많이 안 바꾸나 봐. 어? 아니 5G가 지금 깔아놓은 게 얼마인데 5G가 어 진짜 아버님 얘기하건데 어? 알겠지? 나도 한 이만큼 올라왔으면 좋겠다. 한 13,000원대 올라오고 여기 돌파만 해주면 쭉쭉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렵네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자리에서 박스권에서 똑같이 벗어나질 않고 있어. 음, 좋네요. 야, 방송을 나는 교육을 하지 말까? 어? 야, 난 방송 교육 안 하고 종목 상담하는 게 인기가 터지네. 어? 그렇게 교육하면 뭐해? 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할 때,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다음에는 팬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슈퍼챗도 좀 해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고, 저도 먹고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무튼, 잠현인데 1번. 그래도 이 공지사항을 하기 위해 방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 다음 주부터 기법반 합니다. 다음 주부터 기법반 합니다. 4월 초부터 4월 초에 기법반 하니까 기법반 좀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죠? 피레침, 상조상바 이런 거 할 텐데 올해 진짜 기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 올해가 기법 장세니까 알죠? 하락장에는 동화가 최고다 이런 것처럼 기법 장세를 할 테니까 내가 교육 잘 할 테니까 교육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 오프라인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내가 계속 잘라내느라고 네 문의는 계속 오거든요. 오프라인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와서 전업 투자를 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실 분들 내가 과제도 많이 내고 이럴 거니까 숙제나 이런 것도 많이 낼 거니까 진짜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하고 한번 몸 담아서 불태우겠다 자신 있다 이런 사람들 시키는 대로 잘 하겠다 그러면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교육을 할 생각인데 매매일지면 뭐며 이런 거 싹 털어갖고 매매 습관이면 이런 거 싹 고쳐보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지금 신청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내가 겁을 하도 많이 줘서 그런가 다 포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막 이렇게. 네 종합운동장 사거리 잠실입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라고 할게요.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하고 가까우니까 종합운동장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꼭 뭐 안 와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오실 수 있으면 와서 내가 한번 이 사람을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나는 정말 내 영혼은 어디까지 털릴 수 있는 건가? 정말 내 영혼은 어디까지 털릴 수 있는 건가? 그런 분들 있으면 오세요. 알았죠? 그 주말반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반. 지금 주말반도 모집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영혼은 어디까지 틀 수 있을까? 알겠죠? 어? 진짜 그 자신감을 갖고 와요. 괜찮아. 내가 죽이기 하겠어? 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주말반은 토요일 1시나 2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리진 않아. 말로 갈구지. 어? 근데 주말반 토요일 날 1시나 2시쯤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냐고요. 오프라인에 대해 다시 물어보는데, 오프라인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종목이 이렇게 있어.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골랐다. 아까 뭐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화성 밸브라는 종목을 골랐다. 그러면 화성 밸브라는 종목을 왜 골랐냐? 테마면 왜 무슨 테마냐? 그리고 이 매수가는 어떻게 정했냐? 타점은 어떻게 됐냐? 왜 여기에 샀냐? 이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냐? 목표가는 어디냐? 손절가는 어디냐? 네가 여기에서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먹을 생각으로 샀냐? 아니면 네가 단타를 치기 위해서 뭐를 했냐?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야. 그거 다 작성을 해야 돼. 자기가 미리 이 종목을 뽑아놔서 전날 관심 종목을 4개에서 5개, 그러니까 뭐 5개 정도 뽑아놔서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야. 이 안에서 관종을 뽑아놨는데 갑자기 다른 종목을 골랐어. 그러면 이제 뭐 욕을 먹는 거지. 네가 왜 이 종목을 샀냐? 뭐 했냐? 막 이렇게. 어? 아무 때나 물어봐야 알았죠? 이거는 오프라인은 평생 안 채워질 것 같아. 그거 한 달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려고. 공부 안 할 거면 그만해요 하고 자르려고 깔끔하게. 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들. 그래갖고 자기가 못하는 건 상관없어.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노력하면 돼. 계속 노력을 해서 이걸 계속 맞춰가는 거야. 그래갖고 매매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거나 투자 자금에 대한 계획이나 내가 살 때의 타이밍이라든가 뭐가 문제였는가 자기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서로 간에 종목 고르는 거나 이런 것도 맞춰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모르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고 와. 모르고 오면 그만큼 욕을 많이 처먹는 거지. 그치? 모르는 것만큼 욕을 많이 먹는 거야. 알면 안다고 해서 안 처먹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 중요한 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혼자 망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돈이 덜 들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해. 내가 여러분이 혼자 뭔가 잘한다고 해서 혼자 하다가 돈이 날리는 것보다 그럼 하는 것보다 와서 배우는 게 돈이 덜 들어. 진짜. 그거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 기본반 듣는 사람들도 내가 항상 얘기해. 기본반 들어서 돈이 아까워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본반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매매일지를 보면 그거 기본반만큼보다는 안 잃어. 그 평생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선 중요한 건 기법반 좀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 리딩반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리딩반 오늘로써 마이너스 하나 남았어요. 얘도 곧 올라오겠지. 고려 시멘트가 수익으로 올라오면서 전체 다 수익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어 종목. 안 무서워. 나 그렇게 뭐라고 한 사람 아니야. 나 세상 친절해 알지? 야, 난 세상 친절해. 내가 뭐 잘나는 게 있다고 그러겠어. 아무튼 잘 가. 빠이빠이. 저는 주식 전제 동아였습니다. 저는 친절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원님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 가요.